내가 경험한 사회적 고립감은 어떤 것이었나요? 정작 가장 나다운 모습은 많이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요. 진로를 바꾸게 되면서 취업 준비가 좀 길어지면서 저 스스로 약간 수치심을 느끼면서 이제 고립감을 좀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저 혼자 둥둥 떠다니는 섬처럼 있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성격도 되게 조용한 편이고 MBTI도 대문자 I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주변 사람들과 친해지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사회적 고립감을 겪고 있을 또 다른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닉네임과 참여했던 챌린지를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감정기록 챌린지를 참여했고요. 닉네임은 부처의 마음처럼 살고 싶어서 붓다로 지었습니다. 저는 한 달 기록 챌린지에 참여했고요. 저 닉네임은 초코모코. 제가 초콜릿하고 모카를 좋아해서 초코모코라고 지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정기록 챌린지 1기에 참여했던 여름하늘입니다. 저는 닉네임을 여름하늘로 결정한 게 제가 여름에 하늘 보는 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닉네임이 글로미라고 지었고요. 지난 7월에 한 달 기록 챌린지 참여하면서 많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닉네임을 글로미라고 지은 이유는 제가 어릴 때부터 우울증이 좀 심했기 때문에 우울증에서 빨리 벗어나고자 글로미라고 일단 지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다정한 기록생활 챌린지에 참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좀 항상 어려움으로 자리 잡았는데 이게 근데 결국은 내가 내 마음을 다잡지 못하면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데 그러면 나는 어떤 내가 이런 기분이 나빴을 때 그런 감정들을 어떻게 좀 들여다보고 또 마음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좀 근데 스스로 좀 습관을 들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감정기록 챌린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하루하루 그냥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제 그 하루가 끝나고 집에 쓰러질 적에 내가 왜 이렇게 항상 좀 비어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를 조금 돌보고자 한 달 기록 챌린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좀 저의 감정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명상을 하게 됐는데 이제 명상을 하게 되니까 흩어진 생각이나 감정에 집중하는 데 있어서는 좀 좋았지만 그거를 이제 말리나 글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습관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 감정기록 챌린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는 한 달 기록 챌린지에 참여하는 이유는요. 한 달 동안 약 30개의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가고자 챌린지에 참여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경험한 사회적 고립감은 어떤 것이었나요? 제가 경험한 사회적 고립감은 아무래도 좀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에서 보내는데 회사에 있을 때 사실 정작 가장 나다운 모습은 많이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회사에 보여지는 이미지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안전하다는 느낌이 많이 안 들었었어요. 저는 이제 진로를 바꾸게 되면서 취업 준비가 좀 길어지면서 저 스스로 약간 수치심을 느끼면서 이제 고립감을 좀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걸어 다니면서 얘기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어느 순간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저 혼자 이제 둥둥 떠다니는 섬처럼 있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사회적 고립감을 좀 느꼈었고 그리고 카카오톡에서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제가 뭔가 말을 꺼내면은 저의 말이 어느 순간 끝맺음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주변 사람들과 친해지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게다가 성격도 되게 조용한 편이고 MBTI도 대문자 I거든요. 그래서 좀 내향적이고 좀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좀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친해지고 그리고 또 말 거는 것조차 어려웠다 보니까 대인관계적으로 봤을 때는 고립감이 엄청 느끼면서 살아왔습니다. 챌린지를 통해 남긴 나의 기록은 지금 어떤 의미로 남아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저는 일단 챌린지를 통해서 저의 기록들을 이제 계속 쌓아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나를 좀 객관화해서 돌아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감정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좀 나의 패턴들을 좀 알고 있으니 또 이런 게 올라오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거가 저의 의미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알아차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쓰면서 좀 저를 좀 더 객관화하면서 저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예전 같았으면 좀 불안하면 이제 좀 더 어쩔지 몰랐었다면 지금은 그래도 이거는 또 지나간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를 좀 더 다독일 수 있는 그런 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 감정을 이제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 챌린지를 시작하게 된 건데 그 전에는 제 감정을 들여다보는 데 있어서 좀 되게 부끄럽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 챌린지를 통해서 이제 그 감정을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시작점, 그 기점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 기록들이 나중에 돌아봤을 때 이때 나는 이런 감정을 느꼈구나 다시금 추억할 수도 있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다 제 과거에 대해서 질문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일단 답변을 하려면은 제 과거에 대해서 다시 회상을 해야 되고 그렇게 쓰다 보니까 제 과거 회상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 챌린지가. 저는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나요? 저는 사실 이 기록들 다시 보면서 제가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것들을 까먹고 있다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좀 더 기록을 하고 그 순간에 좀 더 충실한 저 자신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제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이제 감정을 느낄 때가 되게 많잖아요. 이게 되게 기분 좋은 감정일 수도 있고 안 좋은 감정일 수도 있지만 이제 좀 안 좋은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이제 자기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되고 싶습니다. 예, 저는 이번 한 달 기록 챌린지 하면서 주로 과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과거가 아닌 미래적으로 본다면은 그냥 평범하지만 남들처럼 평범하게 연애도 해보고 싶고 그래서 결혼도 해서 좀 행복하게 살고 싶고 그리고 취업도 해서 남들처럼 열심히 잘 살고 싶은 게 제 목표입니다. 저는 좀 행복하려면 관계가 좀 좋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관계를 유지할 때 사실 나랑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른 부분들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일체유심조의 마음으로 모든 것은 내가 마음 먹기에 따라 달려있다 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좀 그렇게 하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꿈꿉니다. 네. 나의 생각과 마음을 기록하는 활동이 어렵지는 않으셨나요? 이 감정기록 챌린지에서 감정 일기를 적는다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저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게 되게 부끄럽고 그리고 좀 약간 거부감 그리고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마음가짐을 좀 바꿔먹었던 것 같아요. 저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데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말자, 좀 부담스러워하지 말자, 당당히 맞서자 그런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기록이 좀 풀리게 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 우선은 챌린지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좀 매일 써야 되는 게 좀 어려웠고요. 저의 감정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게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 분노로 표출이 되지만 사실 안을 더 들여다보면 어떤 서운함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런 게 있을 때도 있더라고요. 진짜 어떤 감정인지 좀 찾아내는 과정이 처음에 좀 힘들었고 그 이후에는 놓치지 않게 메모를 좀 했던 것 같아요, 핸드폰으로. 아,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불편함을 느끼는구나. 그럼 이때 나는 어떤 감정이 올라오지? 이런 식으로 좀 놓치지 않게 좀 습관 들여서 기록하는 거? 그게 하나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한 달 기록 챌린지를 하면서 때로는 그 질문들이 좀 너무 약간 어떤 추상적일 수도 있었고 또 때로는 그 질문들이 나한테는 좀 더 곱씹을 시간이 더 필요해가지고 어떤 때는 질문하다가 막 잔 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문들이 막 미루어지고 그럴 때도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기록들이 그때는 어색했지 몰라도 나에 대해서 솔직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그때는 좀 내가 완벽하지 않다고 해도 그냥 일단은 글을 쓰고 기록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챌린지를 하면서 스스로 대견하다 느꼈던 순간이 있었나요? 하는 질문을 뽑았습니다. 원래 일기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그 작심삼일 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챌린지 같은 경우는 작심삼일이 되지 않고 한 달 동안 꾸준히 챌린지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저 자신이 참 대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진짜 챌린지 하면서 좀 매일 하려고 했던 거 기록해 나가면서 스스로의 약속을 어떻게 보면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좀 나를 돌아보면서 하루를 정리하는 거? 그런 제 자신이 대견하다고 생각해요. 질문들을 답변하면서 때로는 그 제가 어려웠던 순간들이 많이 떠올랐는데 이런 순간들도 내가 이겨냈구나 하면서 내 스스로 그때 그러면 이제 다음에도 이제 내가 잘 할 수 있겠지라는 희망도 좀 가질 수 있었던 그런 계기였습니다. 저는 이제 감정기록 챌린지가 이제 3주의 기간 동안 진행이 됐잖아요. 그 3주의 기간 동안 진행하면서 제가 이틀 빼고 다 적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참 대견하다고 느껴졌고, 그리고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았지만 이 감정기록 챌린지를 진행하면서 근데 저의 감정이 솔직하게 좀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것도 대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챌린지 참여 후 나의 감정, 생각, 행동, 일상 등에 생긴 변화가 있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스스로 좀 성숙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냥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모습들, 좀 더 이성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었고 실제로 인간관계가 좀 많이 좋아져가지고 저한테 또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삶이 좀 더 윤택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한 달 기록 챌린지를 통해서 나는 그래도 생각보다 일치한 방향을 가고 있다라는 거를 깨달으면서 저 자신을 좀 더 믿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게 되게 많았었는데 저의 감정을 솔직하게 받아들이려고 하고 제가 느끼는 감정을 부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제 모습을 좀 발견하게 된 것 같고요. 행동적인 면에 있어서는 저만 생각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좀 더 이해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한 달이야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그 기간 동안에 질문 일기나 이렇게 챌린지를 쓰면서 하나의 일상 루틴이 되었어요. 그래서 매일 익숙한 습관이 됐고, 그래서 이제는 안 쓰면은 좀 뭔가 좀 허전한 듯한 느낌이 좀 들고 그 정도로
이번에 챌린지 참여하는 것이 저의 또 하나의 일상 루틴이 생겨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챌린지가 8월쯤에 끝났는데 제 핸드폰에 앱이 아직 깔려 있어요. 틈이 질문 카드 뽑아서 요즘도 답변을 달고 있습니다. 챌린지를 통해 남긴 나의 기록은 지금 어떤 의미로 남아있나요? 제가 이제 팀 회의를 하면서 팀 회의가 좀 잘 안 돼가지고 조금 감정이 상해 있었는데 하필 그날 그 질문이 그 상대방에게 매력적인 포인트 3가지를 적으세요 해가지고선요. 그때 그 사람의 매력 포인트를 생각을 하면서 저의 생각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하고 좀 좋지 않은 관계가 있었을 적에 거기에 머무는 것보다 그 사람의 좋은 점도 생각하고 그 사람의 의도도 좀 더 생각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저의 감정을 들여다봄으로써 나는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었구나, 그런 점에 있어서 가장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이 하나 있었는데, 이 다양한 감정들이 있잖아요. 뭐 반가움, 기쁨, 슬픔, 뭐 화남, 이런 감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못 적을 것 같다, 이런 감정이 저는 반가움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이것저것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반가움을 느낄 순간이 있을까? 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것저것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만났던 사람을 이제 다음 활동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럴 때 반가움을 느껴가지고 그때는 제 스스로가 좀 신이 나서 그 감정을 이제 감정 사전에다 적었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저랑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살뜰히 챙기고 좀 사랑이 원래 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나와 관련이 없는 타인한테 베푸는 친절은 좀 적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나랑 상관없지만 뭐 반가움을 표시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호의를 베푼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좀 작았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포용력이 커지면서 좀 내 안에 사랑이 좀 커지는 나를 발견했던 게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나에 대해서 특별히 알게 된 사실이 있나요? 저는 제 스스로가 정말 좀 되게 차분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감정기록 챌린지를 하면서 아직 내 스스로가 많이 부족하구나, 그런 거를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되게 부정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감정기록 챌린지를 진행하면서 부정적인 감정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어떨 때는 긍정적인 감정을 되게 크게 느꼈던 순간도 있었구나, 그런 게 가장 저에 대해서 특별히 알게 된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처음에 질문 카테고리가 4개가 있잖아요. 뭐 인사하기, 마주하기, 내다보기, 사랑하기였는데 제가 한 달 동안 챌린지 하면서 답변한 것들 보니까 거의 다 사랑하기 위주로 좀 많이 뽑았던 것 같은데 진짜 이번 챌린지 통해서 참 사랑하기나 이 연애나 그 애정이나 뭐 그쪽에 약간 좀 더 답변을 좀 많이 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저 자신을 많이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사실 정말 많은데 나는 회복 탄력성이 되게 좋다. 그리고 부정적인 순간을 그냥 거기에 상황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좀 긍정적으로 사고를 전환하는 것도 되게 잘하는 것 같고, 그냥 삶에 대한 태도가 참 긍정적이고 밝아서 나는 내가 참 좋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나는 생각보다 내가 내 방향을 잡고 가고 있다는 거를 알게 되었고, 그냥 너무 의심하지 말고 한 단계 한 단계 앞으로 나가는 거를 계속 믿게 된 것 같습니다.
사회적 고립감을 겪고 있을 또 다른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사회적으로 고립감을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고 그것은 나뿐만이 아니다. 모두가 겪는 것이지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뭔가 같은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좀 느슨하게 연결되면서도 같이 공통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도 많이 받았고 의지도 되었고 그렇지만 어떠한 순간에도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나한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더 나를 믿는 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나 자신을 사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일부러 혼자 있으면 좀 많이 우울해지는 것 같아서 많이 밖에 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이렇게 좀 깊이 있는 대화를 좀 나누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활동을 통해서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라는 그런 거를 많이 깨닫게 되어서 좀 더 이런 활동에 참여하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움츠려 두려고 하지 말고 좀 나오는 것도 어떨까. 어두컴컴한 방에 있으면은 좀 되게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또 왠지 모르게 화도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햇빛이 밝게 내리쬐는 바깥에 있으면은 그래도 긍정적인 마음을 더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방 안에 있으셨던 이 청년분들 이제 나오셔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응원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고립운동 청년의 한 사람이고요.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기 주변에 뭐 남들은 다 취업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나는 이러지? 뭐 나한테 뭐 문제 있나? 등의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절대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요. 내년에는 꼭 같이 고립운동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인생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참여했던 챌린지를 한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요? 참여 소감과 함께 들려주세요. 저는 정의라고 지었는데요. 저 자신으로서 살아가니까 저 자신을 되게 잘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나중에 이 기록들을 보면 생각보다 저 자신에 대해서 까먹거나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많은데 그 기록들을 보면서 나도 그랬었지 이제 다시 재발견하게 되면서 저 자신을 좀 더 다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 자신을 정리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거울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거울을 보는 이유가 내적인 모습을 꾸미려고 거울을 보는 거잖아요. 저는 이 감정기록 챌린지가 내적인 거울 같아요. 내면적인 거울을 보는 도구인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사람들도 이제 거울을 보다 보면은 되게 부끄럽고 부담되고 그런 게 있듯이 이렇게 감정을 들여다보는 것도 좀 부끄럽기도 하고 부담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해가지고 저는 거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다른 한편으로는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가지 못했던 그런 길인 것 같아요. 좀 저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그 과정 자체가. 그래서 감정 여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한 달 기록 챌린지는 제가 과거로 돌아가서 이렇게 겪었던 일들을 적다 보니까 왠지 타임머신 같은 존재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이번 챌린지가 처음에는 좀 사람들도 많이 낯설고 또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공유하다 보니까 머뭇거리고 조심스러운 게 좀 없지 않아 있었는데도 운영진 분들도 그렇고 참여자분들도 그렇고 다 좋으신 분들이라서 한 달 동안 챌린지 잘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이 챌린지가 있다면 꼭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아까 거울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도 이걸 하면서 되게 내면이 단단해지기도 했고
자꾸 저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더 신경을 쓰고 그게 더 훨씬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한 문장으로 만약 표현한다고 하면 너는 정말 눈부신 존재야. 눈부시게 빛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혹시 마지막으로 못다한 말이 있거나 하고 싶었던 말이 있으시면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한길체를 하면서 올해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란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챌린지 참여했을 때는 7월 달이었거든요. 그래서 6월 28일 날 체육대회 한 거 적었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기억에 남는 순간이 추석 때 저희 친구랑 같이 런던 레코드하고 공연을 보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추석에 제 생일이었다 보니까 가족이랑 같이 공연에 갔는데 그때 사연 쓰는 게 있어요. 그 같이 온 일행한테 쓰는 말이라고 해야 되나 편지라고 해야 되나 추석이라 좀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시간 내줘서 같이 공연 보러 와줘서 고맙다고 사연을 썼어요. 그런데 운 좋게 사연에 당첨이 돼가지고 공연 관계자분이 제 사연을 읽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초코파이에 초코를 하나 꽂고 그리고 그날 그 관객분들한테 그 생일 축하 노래 부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족분들 말고 다 모르는 사람들인데 축하 노래도 듣고 또 축하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기억이 더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자신의 감정이나 아니면 욕구나 그런 단어들을 좀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단어들을 사람들이 생각보다 모르더라고요. 그런 게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웠어요. 저만 알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감정 단어라든지 욕구 단어를 알면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나 욕구가 나는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나한테는 이런 욕구가 있구나. 이런 거를 더 알게 되어서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더 알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제 좌우명이 경험을 통해 얻어낸 배움을 소중히 라는 그런 좌우명이 있는데 저는 이것도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이 감정을 들여다보는 것도 이제 경험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얻는 또 배움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경험이니까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경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거기서 얻는 배움이 있을 테니까요. 저는 진로에서 하도 많이 바꾸고 이제 잘 안 되는 그런 시기가 많았어가지고 저 자신을 들여다보는 게 좀 두렵고 때로 너무 지쳤었는데 한돌기록 챌린지를 통해서 저 자신을 들여다보는 걸 좀 더 재미 붙일 수 있었던 것 같고 저 자신을 더 당당하게 나설 수 있었던 그런 활동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